예,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외교 안보 현안이 많았던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 위크였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새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개헌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슈퍼위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몸집이 커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투기냐 아니면 투자냐,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된 모양새인데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패소 발언,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청와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관련 법도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 경제와 연관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보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든가 이런 이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0만 명이 이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적으로 또 이렇게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또 투자냐 투기냐 이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분들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쨌든 관계부처에서 논의된 바는 맞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추후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어저께 청와대에서 밝혔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당 안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미 18%의 이 가상화폐로 인해서 18%가 카드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여야의 정쟁의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 그러면 국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검토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당정청이 함께 도모해야 된다,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시피 국민 경제를 위한다는 측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어제 우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마 이분은 법만 공부하다 보니 저처럼 기술적인 부분은 좀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폐기하는 부분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기 때문에 도박의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이게 도박과 다른 어떤 상품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수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가 형성되고 각종 투자 보고서라든지 가격 변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우연성에 기초하는 도박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상품으로 실제로 거래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상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 그 투자자들이 많이 항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록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막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이 가상화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덕이 되는 요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따지지 않고 너무 도박적인 요소만 봐서 너무 쉽게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이 가능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청와대 보면 국민청원이 한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규제를 조금 완화해달라, 그런 이야기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가 갑자기 지금 어제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민간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정부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내고 거래가 된다든가 이러면 과세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서
문제가 생긴다면 뭐 이게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예, 예. 아니면 그 국내에 지금 증권거래소처럼 예를 들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가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뭔가 인증 절차를 만든다든지 예. 이런 걸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 무턱대고 뭔가 그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갖고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이미 그 형성이 돼서 굴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다. 예, 예. 이렇게 좀 보고요. 저는 이것에 누구의 유불리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존재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예를 들면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과일이니 혼탁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분이 있으면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외교 안보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죠.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있었고요. UAE의 칼둔 총장이 다녀갔습니다. UAE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의 방문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임종석 실장하고요.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만남 일단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일단은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UAE 그 아크부대 장병을 유문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유문하고 그리고 그 이제 행정청장과 이제 왕세자를 만나서 외교적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그런 논의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일단은 뭐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그 원내대표와 이제 정치인들이 의혹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그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 많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군사 협정이 이제 지금 시기에 과연 그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과 그다음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는 야당 수뇌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오늘 이제 4시에 찾아가서 소상히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정무수석이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 만나서 또는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만나서 배경과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왜 뺐냐? 사실은 그 워낙에 이제 문제 제기와 의혹 제기를 했던 출발 지점이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고 상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수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한풀 꺾이고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 바람이 부는 듯한 정국이 됐으니까 이제 좀 그 얘기를 해도 서로 양해가 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김성태 원내대표도 외교적 이익을 굉장히 요즘은 강조를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실제로 발언상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김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칼둔 청장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좀 많이 뭐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1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밝힌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당시에 바른정당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비록 이야기는 수용 가능성이 낮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 보기 더 나았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 만남에 대해서는 아마 원내대표보다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이 아마 그 청와대를 지금 화면이요. 임종석 실장이 국회 막 도착해서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현장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아이고야. 거기 문 열어달라고. 아니, 다른 거 없고요. 우리. 야, 거기 문 열어야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저희 해당 상임위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신년 인사도 좀 드리고 한 UAE 관계가 오늘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관련 설명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자, 방금 이제 국회 도착했어요. 임정필 시장이.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실 들어가는 직전의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UAE 의혹 관련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뭐 임종 실장도 말씀했지만 실제로 이제 청와대를 관리하는 곳이 국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아마 원내대표실 따로 있고 국회 운영장실 따로 있는데 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갔다는 것은 청와대를 관리하는 국회 운영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예. 오늘 뭐 결국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와서 적어도 뭐 원내대표가 판단을 해서 혹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판단해서 이거 예. 국민에게 밝혀서 국익이 안 좋겠다 싶을 때는 밝히지 않고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예. 혹시나 그래도 국민의 의혹을 제기한 분이시고 국회 운영위원장이시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임종석 실장의 이야기가 그 단순히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원내대표, 예. 운영위원장한테 납득할 수 있는 예. 이야기는 최소한 해야 예. 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무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좀 이야기를 듣고 운영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예.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예. 국정감사 여부를 뭐 검토하겠다 이런 예. 거였는데요. 예. 지금 김성태 운영위원장한테 와서 설명하는 건 뭐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선을 넘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한테 의혹이 있다고 막 설명을 해놓고 의혹을 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운영위원장한테만 와서 비공개로 설명하고 그다음 국민들한테는 안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UAE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왜 갔냐고 이제 자꾸 이제 문제 제기했는데 국회 운영위는 안 오고 휴가를 가버리고, 그다음에 칼둔 청장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뭐 군사 협정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예. 뭐 원전 플러스 군사 협정 관련도 있었고, 이게 이전 정부의 일인데 왜 이번 정부에서 그런 그 UAE하고 외교적인 단절 문제까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은 그 오늘 김성태 운영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에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 예. 나와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조금은 언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예. 결론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자유한국당에서요. 지난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나온 공동 보도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좀 유사한 구절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워낙 뭐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있는 상황인데 예. 왜 이런 얘기가 제기된 겁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예, 뭐 일단 남북 공동 보도문을 통해서 나왔던 선거에 대해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죠. 예. 자, 팩트가 중요한데요. 한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예, 예. 시청자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읽어보면요.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예. 그리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 예. 이게 공동 보도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예. 몇 개 실제로 단어가 많이 겹쳐 있네요. 예. 아니 몇 개 단어가 아니고 예. 일부 빼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그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예. 좋은 계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저 부분은 북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요구했을 거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예. 신년사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면 저 정도 유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비슷한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말에 맞게 어떻게 했을 텐데 예.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검토가 없이 예. 그대로 말을 따라 적은 거 예.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회담의 전체적인 그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뭐 해석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예. 저런 부분들을 예. 북한이 북쪽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음. 그 있는 말 그대로 따라 했을 때는 예. 북한에는 북쪽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남한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김정은의 신년사를 그대로 따라 했다라고 예. 당연히 선전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이광환 대변한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예. 여쭤본 거고요. 예, 예. 예, 자 개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 세 분한테 공동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글쎄요,
국회 협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좀 서둘러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회 지금 뭐 시간이 많다면 많고요, 없다면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모든 후보자들이 이 개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약속했고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같이 할 수 없다. 즉 이것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헌안과 같이 갔을 경우는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자락을 깔고 또 논의가 안 됐으니까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헌특위를 연장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력구조 문제나 아니면 지방 분권의 문제나 자치권의 그 기본권의 확대 문제인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왜 또 빼느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빼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하기 시작한 거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왜 빼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개헌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면서 5천억의 비용을 썼는데 1,200억 비용을 쓰는 게 대수냐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정치권은 그에 하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합의가 된다라면 국회에서 이번 개헌과 지방선거의 동시선거를 하는 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안 된다면 정부안도 너무 늦지 않게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또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왜 그걸 하느냐,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그럼 뭘 하자는 거냐 도대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의석이 많다는 이유, 117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발목 잡고 딴지 걸고 이 개헌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여반장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렇게 가지고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신뢰를 받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뭐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더 이상 경강부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주객전도 본말전도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개헌 문제가 문제됐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5년 단임제의 폐 때문이었습니다. 5년 단임제의 폐가 임기 만료이 되면 대부분 레임드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적어도 이 권력 구조만큼은 바꿔야 된다. 여기서 시발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만 국민적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통치구조,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니 그 부분 빼버리고 나머지 기본권이나 뭐 지방분권 하자. 이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리고 또 시기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은 앞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가게 되는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를 짜는 것인데 어떻게 시기를 못 박은 다음에 이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민적 공감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와 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태도는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 협상할 생각도 하고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국당은 시기는 연초까지 국민적과 합의, 특히 국회 합의를 도출해서 연내에는 하겠다. 그건 맞죠? 개헌을 맞습니다. 예.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뜻인데 다만 이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특급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판, 그러니까 촛불 국민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러 당의 후보들이 전부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1,300억 정도 된다 하니까 그 비용을 따로 쓸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예. 핵심 1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지금 87년도에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4년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때는 박철원, 그다음에 YS 때는 김현철, DJ 때는 새아들,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형님 건평, MB 때는 형님 상덕, 그다음에 급기야 국정농단 사태까지 생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순실,
이게 다 4년 차의 징크스입니다. 그게 이른바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뜯어 고치는 개헌이 1번이거든요. 근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개헌 부분은 살짝 사라지고 지금 지방 분권과 국민 기본권 문제만 자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심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 안고 없는 찐빵이 하나만한 개헌을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세 당의 입장을 이 정도로. 네, 좀 근데 듣도록 잠깐만 하실까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짧게 각 해주세요. 정부에마다 이제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왕적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4년 차의 징크스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도 이미 정윤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덮은 거고 2014년도에 정윤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또 무마시킨 거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으로 인한 부당한 선거를 치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과 세력의 문제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하고 합의 가능한 것을 먼저 개헌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결론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먼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당무위원회 급합니다. 지금 한참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작과 함께 고성과 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김 대변인, 글쎄요, 어떻게 제가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뭐 의총도 지금 14일 이게 뭐 불투명하고 전대도 지금 이런 식이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당무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오늘 2시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저희가 20명이 넘어야 이제 의총이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돼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무회의가 열리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오늘 당무회의에서 뭔가를 가닥을 잡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미뤄져서 사실상 그 통합의 동력을 계속 지켜가기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무회의에서 몇 가지 안건을 결의를 할 겁니다. 우선은 전당대회 소집을 할 겁니다. 전당대회 날짜를 지정해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2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그래요? 예고대로. 2월 4일에 전당대회 날짜를 소집해서 지정해서 소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오늘 구성할 겁니다. 아마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김중로 최고위원이 아마 내정됐는데 그분 이 위원장이고 위원들까지 다 해서 오늘 소집을 구성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헌에 보면 그 대표 당원 500명을 당무위원회에서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500명을 지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500명을 지명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반대파가 반대를 많이 정말 하던데 뭐 친안철수계로 다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전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더 걱정한 게 뭐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와서 반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당대회를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와버리고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세 분 대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